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이 10% 넘게 감소했습니다. 두 자릿수로 줄어든 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인데요. 네, 반도체 경기 부진과 미중 무역 분쟁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올해 수출은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도에 임종빈 기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수출이 5,424억 1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10.3%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마이너스 13.9% 이후 10년 만입니다. 산업부는 미중 무역 분쟁으로 107억 달러, 반도체 하강기로 328억 달러, 유가 하락으로 134억 달러의 수출 감소분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전체 수출액은 줄었지만 수출 물량은 0.3% 증가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물량이 5.3% 늘어 감소해서 증가로 전환했고 바이오 헬스, 2차 전지, 농수산식품 등 품목이 호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동남아시아 등 신남방 지역으로의 수출은 사상 최초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돌파했습니다. 러시아 등 신북방은 3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수입은 6% 줄었지만 우리 무역 전체는 3년 연속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무역 흑자는 11년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올해 수출은 지난해보다 3% 늘어날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수출 증가를 위해 무역 금융과 해외 마케팅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다음은 연예계 소식 알아보는 연예수첩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남현정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둘째 날이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한정 씨. 두 분은 이 2019년 작년 마지막 날 뭐 하고 보내셨어요? 31일이요? 네. 방송하고 그쵸. 네. 가족과 함께 카운트다운 했죠. 근데 저는 막 뭐 카운트다운도 못 보고 왜냐면 다음 날 또 새로 뉴스 있으니까. 근데 다음 날 아침 방송 있는데 저녁에 일 또 시키면 어떨 것 같아요? 저 지금 그러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12월 31일에 저녁에 일을 또 했는데 저는 네.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2019년 최고의 스타와 함께 2019년 마지막 마무리를 했는데 네.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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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용식이요. 아유, 맞아요. 역시 우리 언중 씨는요 모르는 게 없어요. 제가 이 연예수첩에서 어설프게나마 이 용식이 따라하면서 여의도 남용식이 됐는데 진짜 용식이 만나고 왔습니다. 네, 바로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을 통해서 천무파탈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며 열심히 사로잡았던 강하늘 씨, 제가 2020년 첫 연예수첩인 만큼 특별히 만나고 왔습니다. 2019년 마지막 일정부터 이번 달부터 합류하게 된 새 작품 소식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시청자분들이 정말 기다린 배우가 팬들의 오랜 기다림 끝에 강하늘 씨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2019년 최고의 대세답게 끝없는 환호성이 쏟아지는데요. 연기대상 레드카페 현장을 혹시 어떤 상에 좀 욕심이 있어요? 이 상을 정말 꼭 받고 싶다. 용식이가 동백이를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죠. 커플상이면 너무 행복한 상이 되지 않을까. 베스트 커플상. 예, 용식이에게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 저기 동백 씨 오늘 제가 이렇게 왔어요. 가서 한번 또 진하게 한번 인사 나눠요. 예, 아셨죠? 시상식에 오르기 직전 요즘 인터뷰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강하늘 씨를 제가 어렵게 만났습니다. 2019년 하반기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차고 넘치게 만들었던 우리 용식이 강스카이 강하늘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연예수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도 지금 옷차림 좀 어색한데요. 네, 이렇게 불편한 옷 입고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강하늘입니다. 저희가 지금 연기대상 현장에 나와 있는데 사실 저도 처음 여기 와보거든요. 하늘 씨도 여기 처음 보시잖아요. 소감이 좀 어떠세요? 어리벙벙하고요. 근데 또 이렇게 아는 분을 만나니까 반갑고 긴장이 풀리네요. 올 한해 동백꽃 필 무렵이 시청률 23% 정말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좀 언제 또 실감을 하셨어요? 저는 진짜 그냥 촬영하면서 그냥 재밌게만 촬영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더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한 번도 연락 안 됐던 친구들한테도 안부 문자도 오고 드라마 잘 보고 있다고 이런 것들로 되게 많은 거를 받은 것 같아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강하늘 씨는 극중 순경 용식 역을 맡아서 순박하면서도 박력 넘치는 매력을 선보이며 지난해 가장 핫한 배우로 등극했죠. 진짜 이뻐 죽겠네 그냥. 걔도요.
이 제일로 귀여운 거는 똥개예요. 나중에 나 좋다고 쫓아다니지나 마요. 실제로 하늘 씨 주변의 지인들 반응은 좀 어땠어요? 뭐 원래 모습을 다 아니까 네가 그렇게 순진하고 순박하고 직진남이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저는 되게 평범합니다.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말을 하고 또 뭐 해주고 싶으면 해주고 싶은 거 하고 이런 스타일입니다. 동백꽃 필 무렵 케미가 정말 좋잖아요. 또 다른 작품에서 또 제일 만나보고 싶은 배우 혹시 있다면 어떤 동료가 있을까요? 일단 효진 선배님은 제가 워낙 팬이어서 너무너무 만나고 싶고 전 사실 정세영이랑 다시 한번 꼭 만나고 싶고 그리고 우리 소장님 소장님. 네 우리 배수 형님 꼭 한번 다시 한번 만나고 싶네요. 공진 커플. 이렇게 동백꽃 필 무렵 배우들과 친분이 두터운 만큼 본인보단 동료들의 수상에 기대를 걸기도 했습니다. 시청자분들 많이 사랑해줘서 감사하고 진짜 이 뭐 겸손 떨려고 그런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전혀 생각 안 하고 있고 그냥 저는 이렇게 연말에 다 같이 동백꽃 팀이랑 다 같이 모여서 너무 재밌습니다 지금. 그래도 우리 동백 씨는 이렇게 무겁게 집에 가셔야 용식이가 또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예. 이런 강하늘 씨의 바람 덕분일까요? 공효진 씨의 대상을 비롯해서 동백꽃 필 무렵은 무려 1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강하늘 씨 또한 베스트 커플상과 최우수상 등 3개의 트로피를 품에 안았고요. 지난해 5월 제대한 뒤 성공적인 복귀 신고식을 치른 강하늘 씨. 잊을 수 없는 한 해였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는데요. 좋은 사람부터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동백꽃 필 무렵을 촬영하면서 시간이 너무 없어서 가족분들하고 시간을 좀 못 보냈어요. 지난하네. 하지만 올해도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백꽃 필 무렵이 종영하자마자 차기작으로 연극 환상동화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환상동화는 3명의 광대가 이야기를 만들어가요. 그래서 3명의 이야기가 점점 가지각색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다가 하나로 뭉치게 되는, 하나로 뭉쳐서 한 편의 동화가 만들어지는 그런 내용의 연극입니다. 굉장히 재밌고요. 저는 광대 역할입니다. 강하늘 씨는 주인공 3명의 광대 중 슬픔과 사랑을 상징하는 사랑광대로 등장한다는데요. 우리는 현실의 추앙보다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해야 돼. 판타스틱 러브 스토리. 오는 11일 첫 공연을 앞둔 강하늘 씨의 회차는 이미 전속 매진이라서 남은 티켓이 벌써 없다고 합니다. 강하늘 씨는 군복무 시절에도 뮤지컬 신흥무관학교에 출연하면서 연기에 대한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차기작으로 연극을 택한 이유가 궁금한데요. 2019년을 돌아보면 한 단어로 그냥 저녁의 해였죠. 저한테는. 저녁을 한 그냥 민간인 직분으로 공연을 하고 싶어서요. 선택하게 됐습니다. 제가 분명히 카메라 앞에 있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데 사실 제가 가장 큰 재미를 느끼는 건 무대 위에서 다 같이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선택을 한 것뿐이고요. 그토록 원하는 무대로 돌아온 강하늘 씨. 2020년에는 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을까요? 저 정말로 계획이 없어요. 그냥 저 하루하루 그냥 재밌게만 살았으면 좋겠고 오지 않았으면 하는 3가지는 있어요. 누구 하나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즐겁지 않은 일을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즐겁지 않은 일을 하게 됐을 때 같이 힘들어지는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네요. 이 3가지는 꼭 피하고 싶어요. 올 한해 강하늘 씨의 말처럼 재미있는 일들이 가득한 꽃길이 펼쳐지길, 행복이 차고 넘치고 가득하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여의도 용식이 남현종의 연예 수첩이었습니다. 네, 오늘 새해 관련 소식 많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아직 음력설이 지나지는 않았지만 올해는 흰 쥐의 해, 경자년입니다. 풍요와 희망을 상징한다는데 그런 만큼 지난해 이루지 못한 바람이나 꿈이 올해는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이 모든 분들의 마음이겠죠. 우리 이웃들의 새해 소망을 들어보기 위해 곳곳을 다녀왔습니다. 먼저 강원도 바닷가부터 떠나보시죠. 강원도 고성군의 한 항구입니다. 새벽 3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요.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소형 어선들이 출항에 나섭니다. 한겨울
매서운 바닷바람을 가르며 40여 분을 달리자 수심 150m 바다에 도착합니다. 지금 이때 이맘때 지금 가재미가 지금 제철이야 가재미가. 뭐 한 50kg 잡을 때 있고 100kg 잡을 때 있고 그렇지 뭐. 그건 대중 없어요. 그거는. 기대에 찬 손길로 전날 쳐놓은 그물을 힘껏 당겨보는데요. 살이 오른 가자미와 함께 지금 보시는 건 바다의 올챙이라 불리는 도치, 또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털개까지 속속 올라. 털기가 제일 비싸고 그다음 대구하고 도치하고 뭐 같이 잡혔잖아요. 하루하루가 그저 오늘처럼만 그물이 묵직하기를 바란다는 선장님의 새해 소망은 뭘까요? 뭐 지금은 좀 많이 고기가 덜 나다 보니까 경기가 많이 이제 떨어졌다고 봐야지. 새해는 좀 비싼 어종이 많이 나가지고 우리 전체 어민들이 좀 풍족하게 좀 잘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근 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활어들이 판매되는 속초 수산시장입니다. 자, 발길 닿는 곳마다 시선을 사로잡는 다양한 수산물과 정겨운 흥정소리로 시장하는 활기가 넘쳤는데요. 2마리 드릴게. 3마리까지 못 줘. 시장 상인들의 새해 소망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손님들이 많이 와서 찾아주고 이러면 서로 좋은 거지. 우리는 그 사람들 맛있고 싸게 먹어 좋고 우리는 돈 많이 벌어서 좋고 그런 거지. 바람이 다른 거 없지 그거지. 자, 이번에는 장소를 옮겨봅니다. 손님 맞이로 분주한 또 다른 전통시장인데요. 추운 날씨에도 손님과 관광객들이 많아 보입니다. 관광객들 때문에 조금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일본 분들도 많이 오시고 또 중국 분들이 많이 오시고 또 외국인 뭐 유럽 쪽에 있는 분들도 많이 오셔요. 외국인들도 피자보다 더 맛있다고 그래요. 하루 평균 이곳에서 굽는 빈대떡만 500장이 넘는다는 박순금 씨. 맛있다는 손님들의 칭찬 한마디면 피곤함도 싹 달아난다는데요. 새해 소망, 뭐니 해도 건강입니다. 제가 좀 건강해야지 손님도 오래 받을 수가 있고 우리 아들도 지금 병상에서 헬멧하고 있으니까 뭐 좀 건강 좀 더 이상 안 아프면 좋겠고 새해는 우리 집 찾아오시는 손님들 복 많이 받으시고 좀 자주 좀 찾아오셨으면 뭐 저야 뭐 그런 소망이죠 뭐. 이번엔 오랜 세월 묵묵히 한자리를 지키며 수리 장인으로 살아오신 세운상가의 터줏대감 한 분을 만나봤습니다. 아마 55년 세운상가 건물 짓기 전에 그때부터 그저 배운 게 그거고 또 좋아하는 직업이고 그렇게 시작한 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게. 그렇게 세월이 흘러 75이지만 이승근 장인은 날마다 어김없이 평생을 함께한 낡은 오디오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떤 오디오들이 장인의 손길을 찾아올까요? 80%가 거의 음향 쪽이에요 이게. 주로 사연 있는 제품들을 많이 갖고 와요. 못 고치고 이제 안타까워하다가 소문 듣고 이제 갖고 와서 제가 그걸 고쳐줬어요. 그 사람이 눈물이 글썽글썽하더라고. 엄마 목소리가 그 녹음 테이프에서 재생돼서 나오니까 나도 참 감격했어요. 그런 모습 보고. 추억을 소환하듯 장인의 손길에서 제 소리를 되찾은 오디오 제대로 나오나 한번 들어보시죠. 70대 중반 오디오 장인의 새해 바람은 어떤 것일까요? 건강이 유지가 된다면은 2020년도에도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싶어요. 또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이번에는 택시 승강장입니다.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는데요. 택시 기사분들 지난 한 해 참 큰일도 많고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죠. 올해로 7년차가 된 택시 운전사 오세진 씨의 새해 소망 들어보시죠.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첫 번째도 안전, 두 번째도 무사고 운전. 제 직업이 그러니까 그게 최고 바라는 점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막둥이가 올해 대학교를 졸업하는데 취업하는 게 그런 게 소망이죠. 본인의 안전만큼이나 대학 졸업을 앞둔 아들의 미래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젊은 층의 소망을 한번 들어보죠. 사회 첫 발을 내딛기 위해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은 흰 쥐의 해가 그 출발점이 되기를 누구보다 바라는데요. 노량진 학원가에서는 하루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은 취업 준비생들의 간절한 새해 소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행정직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공무원에 합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시험 일반 행정직 준비하고 있고요. 소망은 국가직하고 지방직 둘 다 합격해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입니다.
학생이나 젊은 층들은 제 계획표나 다이어리 등에 꼭 써놓았을 법한 계획이나 바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시죠. 모든 학생들의 바람대로 성적을 좀 더 향상했으면 좋겠어요. 커피랑 바텐더 두 가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아마추어 대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참가하는 게 일단 제 목표입니다. 번지 점프하는 거랑 그리고서 제주도에서 한 달 정도 있어보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국 여행 가보기 이거 세 개는 꼭 이루고 싶어요. 네, 지난해 소망이 올해로 이어진 분들도 많으시죠? 이제 시작입니다. 새해 달력이나 다이어리에 또 마음속으로 계획하신 모든 바람들이 다들 이뤄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친절한 월드톡톡 시간입니다. 오는 5일 개막하는 중국 하얼빈 빙설제를 앞두고 행사장의 장관이 미리 공개됐다고 하는데요. 거대한 얼음 조형물들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영화 속 겨울왕국을